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대전의 유일한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는 장대 B구역이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마치고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사업 시행 인가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나는 거다 보니까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대 B구역은 세법상으로 보면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겠죠. 관리처분 계획이란 건 새로 형성된 자산, 아파트나 상가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계획이다 보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꼼꼼하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워낙에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꼼꼼하게 볼 수는 없을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분양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구청과 한국부동산원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혹시 분양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대 B구역 같은 경우는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역시청 국람 공고일이 아니라 그게 이제 다른 재개발 구역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이 어떤 식으로 수립됐는지, 조합원들한테 몇 층 아파트를 무슨 동에 배치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안건으로 나온 것 중에요, 상당히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565억 원이 늘었는데 이주촉진비라든가 임시상가 공사비, 국공유지 매입비 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번에 의결됐는데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추후 이주하게 되면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주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업비가 증가를 합니다. 이주가 늦어지게 되면, 이주가 늦어지는 분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좀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알겠지만은, 본인이 얻는 이익보다는 조합원 전체가 잃는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자 같은 경우 이전까지 조합이 운영되어오면서 운영 정비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요. 현금 청산자가 종전자산 비율의 32.93%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02억 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요거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감액 부과도 가능하게 이번에 총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시상가 관리규약 제정 및 조합원 배정권은요, 상가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1개 이상의 점포를 배정하는 겁니다. 여기 장대 B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고 5일장 등이 진행됐던 곳이다 보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높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상가에서 계속해서 상업 행위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주 촉진비 지급은 한 70억을 잡아서 아무래도 좀 빨리 나가는 분한테 좀 맞는 금액을 좀 지급을 하겠죠. 좀 늦게 나가는 분한테 적은 금액을 지불할 것 같은데,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은 대의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고요. 14호 안건이 조금 중요한데요.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권인데, 예전에 현대건설 DH로 바뀌면서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539만 원 평당 공사비를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사업 시행 계획을 하면서 72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이고요. 추후 철거가 완료가 되고 다시 공사비 본계약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DH라고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다 보니까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비하이엔드보다는 좀 더 나은 거다 보니까 공사비는 대전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 중에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54층 초고층 개동 정도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금액도 늘어나고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69개월, 5년 9개월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길은 기간이죠. 일반 분양을 받아도 5년 9개월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하고 하다 보면 8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길어지면 9년, 10년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 B구역은 2703세대로 지어지고요. 조합원 숫자는 이번에 분양 신청을 안 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보다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이 되니까 줄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하 7층, 최고 54층으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다양한 면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면 9개 동으로 지어지고요. 남동과 남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조합원들이 어떤 평형을 신청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평형을 신청해도 거의 다 100% 본인이 원하는 타입을 당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경쟁률이 좀 심했던 거에 비해서 일반 분양분으로 간 것도 많습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보면은 한 9세대가
일반 분양이 됐고요. 11세대가 조합원이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3구 타입도 조합원 4세대 거의 1+1으로 보이는데요. 4세대가 조합원이 신청을 했고 5구도 1+1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30세대 5구 A타입에 좀 몰렸습니다. 5구 B타입, 5구 C타입에도 11분 한 분이 분양 신청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84A타입이 대부분 84A타입이 포베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장대비 구역에서는 84A타입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망이라든가 이런 게 84A보다는 84B가 월등히 낮다 보니까 84B로 96분이 신청하셨고 84D도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타입은 104A 타입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중 246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104B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장대비 소개시켜드리면서 가장 좋은 타입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134A에도 92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다.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 149A, B는 각각 2분씩, 그리고 펜트하우스 총 11분이 신청해서 조합원 분양은 500세대, 그리고 보류지 28세대, 일반 분양문이 2175세대로 정해졌습니다. 요번에 계획을 잡을 때 조합원 분양가, 분양 신청할 때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좀 틀려졌습니다. 주요 타입으로만 보면요. 59 A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 신청할 때 4억 6,600 정도 예상했는데 관리처분 시 4억 3,600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4억 3,600은 층별로 틀리다 보니까 고층일 경우는 이거보다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낮아지는 수준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고요. 조합원님들이 많이 신청한 84B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1,300. 그 전보다 평균가로는 한 2,900만 원 정도 낮아졌는데요. 여기도 이제 층별로 가격대가 틀리다 보니까 낮아진 폭은 좀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곳은 84C 타입 분양 신청 시에는 6억 5,5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관리처분 계획 시는 이제 5억 9,100만 원.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104A 타입은 평균가는 한 500만 원 정도 낮아졌는데 고층이다 보니까 차이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좀 대형 평수 134A 같이 조합원들이 많이 신청한 것은 분양 신청 시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한 10억 400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 잡을 때 평균가가 10억 5천만 원 정도로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증액량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고층 배정이 되었다 보니까 이 가격보다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49 타입과 167 타입이 타입별로 막 굉장히 많은데 그냥 평균가로 보시면 한 3억, 2억 4천 정도 이렇게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가는 분양 신청 시하고 똑같이 2,650만 원 평당 가격이 잡혔고요. 예상 비례율 108% 똑같습니다. 조합원들 배정부는 어디에 배치를 시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9 A타입은 조합원 한 분 신청했고요. 백사동에 51층 최고층에 배정을 시켰고요. 39 B타입 같은 경우는 3세대인데요. 백사동에 남서방향으로 49층부터 51층까지 3개 세대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59 A타입입니다. 59 A타입은 총 30세대 조합원이 신청했는데요. 백이동 같은 경우 남서방향으로 19층부터 42층, 최고층까지 배정이 됐고, 백삼동 같은 경우는 44층부터 49층까지 배치가 되었습니다. 102동으로 훨씬 많이 물려갖고 배치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는 11세대가 신청했는데요. 향에서 좀 불리했죠. 작은 방 2개가 북서나 북동으로 배치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11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다. 101동에는 50층 배정을 시켰고요. 108동에는 48층부터 52층, 그리고 109동에는 48층부터 52층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고층에 배정이 됐고요. 59 C타입 한 세대가 백사동 46층 최고층에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작은 방 2개가 북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한 세대가 신청해서 최고층에 배정됐습니다. 59 E타입도 한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요. 백사동 51층, 그러니까 안방과 거실이 남서 작은 방 2개가 남동 배치되어 있는 51층 최고층에 배치가 됐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다 보니까 요번에 조합원 배정문이 없었는데요. 84B가 앞에 쪽에 있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84A가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이 앞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96세대 많은 분이 신청을 했고요. 안방과 거실, 침실이 포베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동과 남서로 앞에 걸림이 없게 되어 있는데요. 101동 3호 라인 40층부터 50층에 배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107동 같은 경우도 40층부터 50층, 108동 같은 경우도 40층부터 52층, 53층까지 되어 있고 109동도 53층까지 되어 배치했습니다. 낮게 배정을 받아도 40층 이상을 배정을 받다 보니까 층에서는 조합원들이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4D 타입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요. 107동 50층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여기도 작은 방 2개가 북동으로 인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84
백사 B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한 세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백사 A 타입입니다. 백사 A 타입도 앞에 걸림이 적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총 246세대가 신청했습니다. 101동 2호와 6호 라인에 20층부터 50층, 그리고 107동 같은 경우도 20층부터 50층, 108동과 109동 같은 경우는 20층부터 52층까지 배정을 받았고요. 최고층은 아닙니다. 최고층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받았는데요. 가장 저층으로 배정을 받게 되면 20층, 가장 고층으로 배정을 받게 되면 52층으로 보이는데요. 101동 남서와 107동 남동으로 배정받는 게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막힘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동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옆에 있는 건물로 인해서 약간의 가림이 좀 있는 거에 비해서 이 101동의 남서, 107동의 남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장점으로 보입니다. 백사 B타입 한 세대 신청하셨는데요. 103동 51층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안방과 거실이 남동, 작은 방이 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런가 한 분이 51층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134A 타입 제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도 101동과 107동, 108동, 109동에 28층 이상으로 배정을 받았다 보니까 추첨운이 없어도 28층 이상은 배정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49A와 B는요. 101동에 배치받았습니다. 각각 두 세대 신청하셨는데요. 101동 같은 경우는 149A 같은 경우는 37층과 38층 복식이다 보니까요. 149 같은 경우는 35층, 36층에 배정을 받아서 남동과 남서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 B구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입지는 구암역이라든가 유성복합터미널, 유성 IC까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2호선 트램역도 걸어다닐만 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성초로 배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유성에 있는 유일한 재개발구역 장대 A와 C가 요즘 사업이 조금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빠르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있고, 그래서 현대건설도 DH라고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시를 했고, 아무래도 입지면에서는 대전에서는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관심은 아무래도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늘 평수를 관리처분 계획 시 어디에 배정을 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매매 상담 원하시면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